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관망 심리, 지켜보자 심리가 좀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강한 힘이 좀 느껴집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는 흐름들이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융주와 자동차 섹터는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유도 잠시 후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주의 흐름들은 약세입니다. 그러나 우상향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그 매수의 힘이 포트 안에서 어떻게 발휘가 될지 저희가 종목 전략 오늘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 시황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이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60선 닿기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는 0.25%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865선입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수준을 봤을 때 눈치를 보고 있구나, 관망 자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666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순매수는 전기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의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순매도의 흐름 나타나주죠.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여전합니다. 기관이 6거래 연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외국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하지만 개인이 나홀로 사고 있는데 1,134억 원의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탑3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코에서는 두코바니 그리고 테물린의 총 원전 4곳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코바니는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한 22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테물린은 한 1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각각 두 곳씩 건설할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체코에서 한 곳만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총 3기가 더 추가돼서 4기, 한 4곳 정도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일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강력한 후보로 내세워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프랑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라고 명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우건설들과 힘을 합쳐서 이거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 경쟁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프랑스 쪽에 2가지 큰 결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프랑스 이쪽이 러시아와 원전 관련해서 깊은 유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코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 체코가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러시아와 좀 유대감이 깊다 보니까 이거 좀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도 열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프랑스 전력공사가 함께 사업한 그 이력을 보니까 뭐 핀란드나 영국이나 중국이 될 수 있겠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결함이 컸고 그렇게 현재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국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자라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경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코 원전이 된다면 15년 만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바라카 원전 수출 때 대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이 주무부처가 산업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4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업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일들이 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원전주 오늘 뛰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는 그런 관련주였는데 유리기판주가 상승세를 보인 그런 부분입니다. AI의 열풍을 타고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주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재가 플라스틱이었는데 이게 유리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표면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에다 이 초미세 그 반도체 회로를 딱 얹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맨질맨질하고요. 열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초미세 반도체 회로 기판을 딱 얹기가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유리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은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반도체 시대에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유리기판을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의 그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4억 원에서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조 원 가까이 그리고 연평균 거의 6%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 국내 기업이나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 제가 적어놨는데 유리기판 시장의 포문을 연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2028년부터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리기판 3대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적어놨는데 SK의 자회사인 SKC가 유리기판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유리기판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3사 2분기 실적 우울하네. 이거 확인했습니다, 어제. 일단 LG 엔소 여기 이제 상대 주가 추이도 보여주셨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동기 기간 대비해서 반토막 잘라진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 정도 감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온도 2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11개 분기 동안 적자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3사는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질 개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원가도 절감하고 당연히 기술 경쟁력 이런 부분도 키우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 그래서 투자를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타 업종 대비 그 업종의 성장률이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20% 성장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투자는 이어진다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배터리 3사의 실적 우울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주가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종목들을 일단 포트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매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그 관심주 전략을 잘 찾을 수 있게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열어볼게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SK하이닉스 웬일인가. 지금 오후장 되면서 조금 더 힘을 강하게 내어주고 있거든요. 네, 좋은 소식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어닝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도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음봉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대형주에 그중에서 SK하이닉스를 오늘 좀 더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오후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음봉은 현대차, 기아차가 일단 만들어냈고요. 그 음봉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삼고 있는 곳이 전기전자 반도체의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는 모습이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코스닥을 보면요. 정강 후 약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추세면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영망치 단봉의 앞정량 캔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전고점의 매물을 살짝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양봉이 나오고 내일 만약에 단봉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캔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밑에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을 크게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제는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자리가 되게 되면 21선과 61선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의 이 자리에서는 대량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괜찮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섹터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들 한해서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추세 우상향의 단봉의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매수 참여를 독려하는 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는 저점 매수할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걸 좀 고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자 핫한 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유리기판, 원전 관련주 일단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대표님. 첫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를?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의 어닝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종목을 찍기 전에 제가 먼저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예.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꼭 SK하이닉스의 종목명을 이렇게 지우고 차트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개별주 아니냐라는 말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일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오늘까지의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단풍 차트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오전장의 이 매도 물량을 오늘 묶고 조금 전 20분 전부터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급등, 양음량 패턴의 급등주 패턴이 좀 다시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으로써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첫 번째는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반도체군요. 일단.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반도체 빼고는 사실 좀 논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 관점과 스윙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본다면 스윙 관점은 여러분들 반도체를 여러분 포트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반도체의 이 전통적인 부품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리노공업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오늘 종가라든지 물량을 많이 담지 마시고요. 바닥이 만들었지만 시가총액이 3조 6천
5천억인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바닥을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서 양봉 이후에 양음양, 다시 말해서 음봉으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이동평균선 눌림목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우상향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장중에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지금 현재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종합 전수 66점에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60점에 차트 전수 70점. 그래서 66점이다 보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닝 시즌에 좀 여러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핀 전 세계 1위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적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적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FN가이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1분기는 2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43% 성장한 347억이고요. YY 기준으로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자,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반도체에서 오늘 자, 이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종목 하나 바닥에서 지금 저점, 다시 말해 변곡점 패턴이 나오는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인데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 회복에 따른 업황해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종합 점수가 88점입니다. 61선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연일 1개월 정도의 매집을 통해 가지고 변곡점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번 주였죠. 목, 금, 월, 화, 오늘까지 망치를 만들면서 매집이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자, 조만간 월덱스는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놀랄 노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648억입니다. 근데 올해 자 1분기, 2분기 합치면 지금 거의 200억 가까이, 300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자, 특히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2분기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억되는데 특히나 작년 실적을 가지고 PER을 따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10배를 주는데 PER을 준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3,800억입니다. 중소형 성장주 섹터에 들어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을 가도 아무 뭐라 할 사람 없을 정도의 우량한 종목의 두 번째 종목으로 월덱스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되면서 SK 하이닉스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자연스럽게 더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리노공업과 월덱스의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스피는 오후장의 흐름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현재 흐름을 보면 실적 테마에서 1등이 K전력입니다. 2등이 AIG 뉴로모픽이고 3등이 반도체 부품, 4등 반도체 설계, 5등 HBM 결국 반도체가 반도체로 다 이제 흐름이 다 나오고 일색을 있죠.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만 이제 K전력은 상위권이에요. 반도체랑 이제 거의 쌍두마차를 보이고 있는데 자, K전력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원전을 오른쪽에 보게 되면 원전이 전체적인 포인트는 지금 8.4, 8.5 오전장만 해도 한 4포인트로 어느 정도 유리기판이라든지 전략하고 좀 비슷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오히려 더 기대감, 다시 말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분석해 드렸듯이 지금 우리 코리안 원팀이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배팅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자,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일주일 정도 좀 스윙 관점으로 들고 가는 패턴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전하고의 전력하고는 상관관계 상당히 큽니다. 원전 깔리면 전력도 따라가야 되고 특히나 여름 많이 더워요. 더우면 에어컨 켜야 되고 특히나 뭐 AI 반도체의 이 밸류체인의 첫 번째로 우리 반도체 다음에 전력이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양수 겸장뿐만 아니라 이 양수 겸장의 재료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따라오는 오늘 K 전력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진전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장 팽창에 따른 수혜가 최대 수혜가 전망이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기술적 패턴을 반영해 보게 되면 자, 조금 전에 SK하이닉스를 보셨듯이 에너지가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다. 일진전기도 지금 현재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밀집형 패턴이 바닥에서 나올 때는 한번 트릭을 주고 변동성을 주고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패턴의 우상향, 신고가 패턴의 이 상단에서 나오는 이 밀집형 패턴은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많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로 지금 연일 들어오고 있는 상태는 하방보다도 상방이 좀 더 잘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원전에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말고 오히려 더 전력 쪽 일진전기를 첫 번째로 좀 알려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좀 알려드렸는데요. 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은은하게 견고한 패턴을 만들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의 특징은 가능 종목이 더 많이 가고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5일선을 패턴을 따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조만간 이 진력 쇼티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의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력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냐? 변압기, 전선, 전력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소형 변압기까지 모두 다 좀 판매 그리고 그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형 변압기 시장에 이 수혜가 기대되는 재룡전기를 두 번째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업종 상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그룹지주, 2등이 제약바이오, 3등이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4등이 전기전자 섹터입니다. 어떤 걸 볼까요? 다음 섹터는? 저는 오늘 상위 이제 바이오에서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 저는 바이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을 끌고 가는 건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오늘 HLB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은 그럼 반대로 이 시가총액이 어느 한 중형급 정도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당 제약을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상향 패턴이고요. 단풍 차트가 아주 견고하게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매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세미글루타이드의 복제약의 독점 판매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이 비만뿐만 아니라 이 항반 변성 치료제 알리아의 우리 바이오 시밀러 유럽 9개국에 독점 판매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은 재료의 종합 백화점이라는 말씀과 함께 5일선 패턴 매매를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바이오에서는 자,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제는 봐야 되는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은근슬쩍 바닥권 17만 원 선, 18만 원 선, 17만 원 선만 가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차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박스권, 다시 말해 행보를 계속 만드는데 요번에 바닥권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과 밀집형 패턴은 에너지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모습과 함께 셀트리온도 종가 기준으로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 수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가지고 생물보안법의 반사 이익의 최대 수혜주는 따지고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종가 기준 그리고 오히려 더 물량을 실을 때는 19만 5천 원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켓나우 3부에서 관심주 말씀드렸잖아요. 상승률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관심주 YC가 142.6% 그리고 5월 10일 제시해드렸던 실리콘2 상승률입니다. 106.48%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4월 10일 제시해드렸던 LS 에코에너지가 있는데요. 플러스 138%의 기록을 했고요. 4월 17일 토니모리가
플러스 126.1%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오후장 관심주는 이데일리 스핀 전략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개 일단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늘 그렇듯. 네, 맞습니다. 뭔가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 대표적인 종목,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없는 사람이 없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야기하자마자 지금 대부분이 이걸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악재를 통해 가지고 그 악재를 조금은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음봉이 나오는데 이것도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오늘 악재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매도는 나오지만 내일 잉태형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는요, 오늘 악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의장의 금차 소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쌍끌이 매도로 5일선 이탈하며 세럼봉이 난다면 그건 악재가 맞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알고 있고 대부분이 시장에서는 그걸 다 반영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4거래일 연속 양봉과 특히나 어제의 21선 통과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선 안착형 캔들의 기간은 오히려 더 사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카카오는 이제는 매수의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48,000원에 손절가 41,000원으로 1차 목표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이 수급 종목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치료제에 알고 보면 원탑이라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이 수혜주로 원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유일의 방사능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릴리의 이번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밥의 이 FDA 승인 허가로 인해 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도나네밥에 처방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진단체인 아미비드에 필요한 퓨처캠의 이 진단에 대한 독점 유통 권리 보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치료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뽑히는 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요 좀 탄력 있게 원탑인 만큼 좀 상방을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에 손절가 16,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관심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네, 언제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장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죠? QR코드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에 2시 45분에 종가 방송, 종가 매매, 종가 배팅 시장을 분석하고 종가에는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오버나잇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가 매매는 어떤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분석과 그리고 인사이트 소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어제 3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것과 함께 오늘 오후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잡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배열 초입이 잡히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어떤 종목인지 분석해서 종가 매매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모양과 수급의 흐름들이 원활한 그런 종목 발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데일리 스핀이 굉장히 그 보조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아울러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스핀에서 4종목을 선별해서 종목 전략 세워드리는 그런 코너이고요. 오늘 오연진 루체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데일리 핫스핀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데일리 핫스핀 수급 포착주입니다. 오늘은 AP 시스템 볼 건데요.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 11% 넘는 급등세 보였고 현재는 시초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6%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포착주 HK 이노엔인데요. 3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거든요.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한전산업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거래량 상위주 HB테크놀로지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거래량이 붙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수급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인데 팀장님,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좀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82점대거든요.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는지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공략주를 제외하고는 제일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괜찮나요? 수 네, 있는 종목인 네. 것 같아요. 일단 AP 시스템은 이제 OLED 장비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OLED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OLED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OLED 패널이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이제 태블릿에도 들어갑니다. 뭐 아이폰 이제 아이패드에도 OLED 패널이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추세고 특히 이제 OLED TV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LCD TV 대비해서 선명도도 높고 이제 명암비도 높고 또 시야 각도 좋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 선명하게 TV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대형 OLED TV 판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제 OLED TV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기존 LCD TV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가격이었는데 지금 기술 발전에 의해서 물론 아직도 좀 비싸긴 합니다만 이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중화에 대한 발판은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게 그 OLED의 패널 해상도를 높이는 공정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판매 중에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90% 정도를 동사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대비해서 기술력인 우위가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힐 것으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 OLED 업황이 회복됐을 때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매력, 저평가입니다. 현재 PER 한 6배 정도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반도체 랠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HBM 관련주 그리고 후공정 관련주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전공정 관련주라든지 IT 부품주까지도 수급의 순환매가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못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못 간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AP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11%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줄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눌러주는 게 좋아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좀 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재 주가 27,000원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60일 이평선 위에서 이제 저항받았지만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한 33,000원까지는 가줘야 PER이 한 8.5배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것도 저평가기는 하지만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기는 어려우니까 한 33,000원 보고 가시면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OLED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경쟁력, 게다가 저평가 구간이다까지 판단해 주셨고 데일리 핫스피 4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으로 네, 오늘 결론을 또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차트 포착주인데 HK 이노엔입니다. 이건 이제 이데일리 스핀에서 72점대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이제 열어보면 전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업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려요. 네, HK 이노엔은 이제 우리에게 그 숙취해 소재 판매 업체로 가장 잘 알려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뭐 수액제 매출이 조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이죠. 이 K캡의 매출 성장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캡 관련된 긍정적인 보고서가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전년비 44% 늘어난 38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K캡이 이제 저용량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점유율도 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기술 수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그 지난달에 IM바이오로직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와 3사가 공동으로 이중항체 관련된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 신약 개발 업체에 이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근데 기술 수출을 했을 때 받은 계약금만 한화로 270억 정도, 총 계약 금액은 1조 3천억. 네,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뭐 반환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술력은 검증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기술 수출을 계기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모멘텀은 받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특징적인 게 그 4분기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 호응하겠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밝힌 거고요. 현재 PER이 16배, PBR이 0.8배 정도 됩니다. 이게 제약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상당히 견조하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좀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낮고요. 또 밸류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끝은 아니에요. 뭐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제공된 인센티브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줄 거니까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동사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급등하면서 어디까지 올라왔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스권 상단 가격이 4만 원 정도예요. 이 4만 원을 한 번에 뚫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다른 가격도 딱 전고점 구간에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소화하지는 못할 거니까 아마 2번, 3번 정도는 돌파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면 밑에서 아마 다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적인 접근을 하실 분들은 38,000원 밑에서 정도 매수를 하시면 기간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 38,000원 정도까지는 눌렸다가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실적으로 견조하다는 거를 증명해내는 호실적 기업이다라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한전산업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였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네. 원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네. 오전부터 움직임이 괜찮았고 동사가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인데 발전소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체코가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 총 4기의 그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수력 원자력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양사에 입찰서를 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국가 간에 입찰 경쟁이 붙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 사업 규모가 최소 30조 원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달 중순 정도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국 업체들이 이제 이걸 따낼
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체코 현지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체코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원전을 수주를 하면 이제 원전을 딱 짓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 뒤에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이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꾸준하게 관련 기업의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외 송전망 구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한전 사업은 원전 모멘텀도 크지만 이 송전망 모멘텀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전력이 한 4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전 사업이 조금 움직였었고요. 신흥국의 IT 시장 성장에 이제 송전망 구축이 필수예요.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IT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IT 기술이 발전하려면 송전망이 일단 구축이 돼 있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IT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썼을 때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 전기를 저장하거나 옮기려면 어차피 또 송전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전 산업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송전망 관련된 모멘텀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미 상한가로 갔으니까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7,0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관점이고 뭐 신규적인 진입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담은 있는 위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 가면서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 80점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74.9 요 점수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현재도 22%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거래량 붙고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는 매물대를 뚫어내서 예. 아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동사는 LCD와 OLED 검사 장비 업체인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유리기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에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이 요즘에 굉장히 좀 뜨겁죠. 네,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라든지 뭐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원가 부분에서도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뭐 공정에 대한 미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받는 게 유리 기판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판으로 불리고 있고 아직은 그 상용화 전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AI 시대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빠른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유리 기판이 적합하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앞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기본 소재가 유리기 때문에 충격에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판이 깨지죠. 그렇죠. 네. 기판이 깨진다는 것을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IR에서 이제 유리기판이 뭐 깨지는 이런 해프닝도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구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이 부분부터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는 그 LCD, OLED 검사 장비 업체예요. 근데 AP 시스템 때도 말씀드렸죠. 네, OLED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ED 검사 장비 부분에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OLED 기판의 불량 유무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광학 검사 장비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비를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 이런 업체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OLED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이 거의 없죠. 지금 기록했던 고점이 전고점만 돌려낸 것이 아니라 직전 고점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고점까지 돌려냈어요. 매물은 2017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6, 7년 정도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역시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고가 부담은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더 보유해 나가시면서 압수자 5짜리 그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그 이슈 브리핑의 유리기판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수에 오늘 HP 테크놀로지가 또 받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오후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이 공략주가 있다면 네. 오 팀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확실히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볼까요?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종목명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아, 예. 이 종목이 PCB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PCB는 뭐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을 돌려내고 있다라는 것,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하는 동사의 실적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아이패드랑 HDI 공급도 본격화가 됩니다. HDI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소모가 적은 고급 인쇄회로 기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편의성을 강화한 AI를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계속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신규 제품을 뭐 사고 싶은, 교체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체 수요들이 판매량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플의 HDI를 공급하는 동사의 실적 개선 여지도 역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웨어러블 기기향 메인 밴더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향 부품 공급,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그다음에 뭐 갤럭시 워치, 그리고 뭐 갤럭시 버즈 이런 부분에도 범용적으로 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언팩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열리거든요. 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사의 자회사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가 갤럭시 링, 이번에 나온 갤럭시 링에 FPCB를 좀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갤럭시 링 출시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로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업황 부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부터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니까 이 반등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벗겨냈고요. 60일 이평선 위까지 올려 세웠으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없어요. 딱 반등하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부담 없게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현재가 16,300원 전후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9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아주 간단하게 오후장 흐름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지금 그 대형주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이 대형주가 흔들리는 시기에는 중소형주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코스피가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IT 부품주 중에서는 뭐 파트론이나 뭐 KH 바텍 이런 종목들이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코스닥 중소형 IT 부품주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잘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고르는 거 저희가 또 도움드려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데일리 핫스핀 함께 해봤습니다. 오현진 루츠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가 역대 2분기 중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 광고 부분 성장이 네이버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 호실적 전망에도 증권사들은 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25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광고는 견조한데 커머스와 콘텐츠 사업 부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케팅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월투자증권도 네이버가 이 AI를 포함해서요 장기 성장 동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치열한 시커머스 경쟁, 그리고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공략, 라인 야후 사태까지 겪으며 올해 네이버는 23% 떨어졌습니다. 이 네이버 경영진은 당장의 실적 못지않게요. 이 주주들에게 성장에 대한 희망을 쥐어줘야 할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